모든 키워드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고요. 예, 여기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했는데요. 참 이게 저기 의외인 것 같아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예.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값만 오르는데 이거는 기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는데 이게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합성을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다 생기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요, 경제 전문가들은 대개 2분기 연속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한 2.8%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계층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한 3% 증가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1, 2분기에 보게 되면은 가계의 하위 50%는 소득이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 1, 2분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기 침체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1.9%가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많은 서민들은 그 이상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서민들, 중산층과 이런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 이제 박민주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적했듯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이 생산활동으로 못 가는 거예요. 생산활동을 안 가면은 대부분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으로 바뀌거나 해외에서 어떤 충격이 또 금융 충격이 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꿔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심지어 저는 10대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나오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저는 부동산의 영향도 어느 정도 되게 많이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아주 굉장히 여쭤봅니다. 좋은 지적을 했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지금 20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해서요.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이 그러니까 자신이 희망이 없는 건 여러 가지 표현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일확천금을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그나마 가장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소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사회가 잘못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결국은 이 부동산을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그 사회는 미래가 없게 돼버리죠. 그 사회 발전을 만들어야 될 주축이 젊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신기술과 관련된 창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경제 활동들도 생산 활동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 수익에 기대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하나의 사회와 기성세대의 굉장히 큰 문제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재산은 있는데 자신의 소득은 적어가지고 어떻게 자격 조건에 해당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비판이 많은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이게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런 데서 의견이 알고 싶습니다. 불공정성 문제는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걸 해소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책을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질 낮은 주택이라는 이 이미지를 없애버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공공임대주택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일단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입지 조건도 좋은 데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지자체 차원 속에서는 주민들이 아까 반대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쿼터제를 좀 이렇게 할당제를 가자 이거예요. 할당제를.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20몇 개 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다 지역별로 할당을 시키게 하죠. 의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연금도 활용해야 됩니다. 싱가포르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주택 가격도 안정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량도 늘려야 되지만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도시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하고 그냥 집만 내리 그냥 갖다 짓고 거기다 지하철만 대충 연결해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단기적인 대책인 것이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차원 속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이 임대주택도 조금 더 저는 개선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고 정책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이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민간 임대로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가겠죠. 그렇지만은 대다수 국민들한테 무엇이 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정책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살짝 보니까 똑같은 임대주택이란 키워드를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질문이 같은가요?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은데 저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저희 집이 화장실 2개만 제 거고 나머지는 땡땡 은행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도 아까 신혼부부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은 저희가 작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평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커터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재건축도 하고 반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중심 어디나 서울도 그렇고 중심 어디나 재건축과 함께 아니면 신축 건축과 함께 들어가게 자리를 잡는다면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실행이 안 될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 속에서 이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이 주거수단이 된다면은 그런 인식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굳이 자기 집을 안 가지려고 할 겁니다.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굉장히 사실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러니까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은행집이다. 은행집이고 나는 여기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듯이 그걸 통해 가지고 가게가 소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빚 갚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가 소비가 이렇게 빚 갚는데 많이 쓰여 가지고 억압이 되게 되면은 경제도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안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지금 현 주소라 이겁니다.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대상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기 대상으로 더 이상 그러니까는 부동산이 더 이상 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원하는 주거수단을 공급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은 그래서 자기 집을 굳이 가지려고 안 해요. 그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평생 살다가 어차피 가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안 갖게 되면요. 자기가 그 버는 소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희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서민들 보게 되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많은 대출금을 끼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은 걸 우리가 유보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만 바꾸면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거기에 개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냉엄하게 그러니까는 사실 이 정치권에다 이제 이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헷갈려 하시게 되면은
국민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공공임대차를 좋은 거 공급하는 걸 반대하는 논리에 그러니까 쏠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시면은 정치인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다른 정책을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정책을 또 계속해서 생산을 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똑똑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9월 22일 날 이제 세금을 이제 올렸었죠. 종부세 혹시 내시는 분 있으세요? 집에 현재 실거래 가격이 한 9억 원 이상은 정도는 돼야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고 싶어요. 그렇죠? 내고 싶어요. 내보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세금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세요? 1년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뭐 1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엄살도 피우냐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게 되면요. 이 비정상적인